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 공모주 공모 가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내용을 중요 내용만 발췌해서 정리했고요. 일단 유일 로보틱스는 그 로봇 관련된 뭐 테마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공장 자동화 시설 설치하는 기업이죠. 뭐 다관절 뭐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이렇게 설치하고 생산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설치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뭐 아직 확정 가액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뭐 일단 공모 가액을 중심으로 뭐 적정한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후에 뭐 확정 가액은 22년 3월 2일 날 공시가 되겠죠. 뭐 그 전까지 시한이 있긴 하지만 미리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요 예측은 이제 24일부터 25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희망 밴드 보게 되면 7,600원에서 9,20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할인율이 상당히 좀 많이 잡혔다는 게 보입니다. 뭐 44%에서 54%까지 좀 높게 측정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주당 평가 가액이 16,543원이죠. 뭐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적절한지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상단 밴드로 결정될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이제 다 이미 훑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조금 미비하게 초과를 하여 막 10,000원 정도로 결정되지 않을까. 뭐 간혹 뭐 또 상황이 좋다 그러면 그 이상도 뭐 가능하긴 할 것 같고요. 뭐 일단 제법 할인율이 많이 잡혔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옵니다. 일단은 유사회사죠. 경쟁기업 4개를 선정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3위 THK, 코인테크, 라운테크, TPC 이렇게 4개 기업입니다. 이 중에 이제 파란색 네모 보시면 이제 PER 멀티플을 끌어올린 기업이죠. 코인테크, 라운테크입니다. 약 50배, 45배 이렇게 적용을 해서 결국에는 적용 PER 멀티플을 40배로 이렇게 계산을 하였고요. 일단 기업들의 규모와 뭐 그 매출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선정 기업들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단 먼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사 기업들과의 규모라든지 뭐 실적 등 살펴보면 크게 뭐 도드라지게 뭐 차이가 나거나 무리가 없어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유일 로보틱스 자산이 250억 원 수준이죠. 이제 라온테크랑 비슷하고요. 뭐 오히려 매출액은 유일 로보틱스가 라온테크보다 더 많이 잡힌 부분도 있고요. 코인테크도 마찬가지로 자산은 약 1,300억 원 수준이지만 제법 차이가 나죠. 하지만 매출액에서는 453억 원으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유사 기업들과의 비교 선정은 상당히 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적용 순이익은 2021년 3분기 기준에다가 당기 순이익이죠. 26억 원을 연환산하여 뭐 35억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뭐 산식이고요. 뭐 이런 실적의 적정성이 얼마나 뭐 괜찮은지를 들여다보면 일단 기업의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3, 4, 5년도 손익계산서 살펴보면 20년도 당기 순이익이 25억 원 수준이었죠. 따라서 21년 뭐 연한산하여 35억 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무리해서 포장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합리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상승률이고요. 뭐 하지만 기업의 이제 영업 현금 흐름 보시면 지난 연도 계속해서 기업은 이제 실질적인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장부상 이익이죠.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서는 흑자가 제법 잡혔지만 사실상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일단 2019년도 매입 채무가 22억 원가량 줄으면서 당시 이제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감소했던 거고요.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고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적자로 잡힌 게 된 원인인 거죠. 또한 2020년도에는 매출 채권이 약 35억 원 잡히고 재고 자산이 9억 원 정도 잡혔죠. 따라서 매출 채권이 늘었고 재고 자산이 늘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계약 자산도 약 7억 원 정도 이렇게 늘었고요. 결국 이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계약 자산이 늘었다라는 것은 그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에는 실적으로 잡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현금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 현금 흐름에는 잡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뭐 결국에는 장부상 이익이라는 뜻이죠.
뭐 계속해서 최근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을 좀 살펴보면 지금 3분기 누적 기준이죠. 재고자산이 33억 원가량 늘은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요. 매입 채무는 감소를 했고, 따라서 이제 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지금 잡힌 부분이 있었지만 이 중에 약 33억 원 가량은 사실상 재고자산이 늘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제법 26억 원 잡혔고 연환산하여 35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요. 결국에는 21년 실적 중에 33억 원 가량은 재고자산의 영향 덕분이다. 재고자산이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재고자산이 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재고자산이 줄면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뭐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매출액이 늘면 재고자산이 뭐 함께 늘어야 되긴 하지만 그 느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 너무 과하다면 사실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될 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뭐 상장 당일 털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진 않아도 되겠죠. 이제 보시면 19년도 247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고요. 20년도 288억 원, 21년도 333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뭐 3분기 누적의 연환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22년 약 400억 원의 매출액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상승률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지난 3, 4, 5년도 평균 순이익률 보시게 되면 12%, 9%, 11%, 평균 10%죠. 뭐 따라서 지금 기업의 이제 22년 실적은 뭐 한 40억 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거뿐만 아니라 최근 3, 4, 5년도 단기 순이익의 뭐 평균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을 적용해서 대입을 해봐도 약 마찬가지로 22년 실적은 40억 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2년 결산 기준 기업의 단기 순이익 40억 원으로 추정해서 기업의 이제 멀티플을 계산을 해보면 유일 로보틱스 주식수가 858만 846주죠. 거기에 제가 예측했던 10,000원 정도 밴드 상단 초과해서 확정가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일단 10,0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총은 858억 원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PER 21배, 21배죠. 21배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상단 밴드 9,20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총은 789억 원, PER 19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 밴드로 보면 16배고요. 유사 경쟁 12개월 포워드 PER 멀티플 보시면 코인테크가 18배고요. 라온테크도 21배 수준입니다. 비슷하죠. 게다가 삼익 THK는 뭐 컨센서스 추정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산했고요. 22년 기준으로 순이익 164억 원 받고 직접 계산해서 15배 이렇게 15.75배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사 경쟁 기업들 멀티플 보시게 되면 약 16배에서 22배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기업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000원으로 상단 밴드를 초과하여 10,000원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기업의 밸류에이션 21배랑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모주의 공모가액은 시장에서 받고 있는 멀티플 이하로 증권사들이 이렇게 싸게 내놓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비슷하죠. 공모가액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와 비슷하게 이렇게 뽑았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이걸 들여다보는 이유는 높은 밸류를 적용해서 고평가된 금액은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정도면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공모가액이 저렴한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비싸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공모가액 확인해 본 것 중 가장 비싸게 잡혔던 부분이 있었죠. 현대 엔지니어링, 지금은 뭐 철수를 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영상 링크를 걸었으니까요. 한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리고 게다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 공모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죠. 뭐 기업의 이제 RCPS 전환상환 우선주를 통해서 약 30억 원 가량 이미 투자를 했고 이는 이제 상당수 대부분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죠. 뭐 상당한 이익을 이제 뭐 또 취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아무튼 이번 공모주도 유사 기업들 밸류와 흡사한 수준에서 공모가액이 결정되었다. 희망 밴드는 결정이 되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고평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같고. 하지만 이제 상장 당일 주가는 좀 다른 얘기죠. 뭐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지 살펴보면
일단 공모가액 만원, 9,200원, 상담 희망밴드였죠. 7,600원에 따른 시초가, 달을 기록했을 때 기업의 이제 PER 멀티플입니다. 42배, 39배, 32배에서 보통 상단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초가가 따로 시작을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약 40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유사 기업들의 밸류가 20배였죠. 20배였기 때문에 다른 경쟁들보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만한 밸류를 주기에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공모주의 경우는 특성이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살펴보면 유통 가능 물량이 27.4%입니다. 평균치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균 정도보다는 조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수치는 아니고 많이 낮은 수치도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 기관들 수요 예측 확약 물량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추정해서 대략적으로 차감해보면 최종적으로는 25% 정도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의 비율이고요.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공모가액은 밸류를 끌어올려서 고평가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싸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렇다고 싸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를 그대로 적정하게 잘 뽑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공모주에서 고평가된 부분만 없으면 공모가액 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가능 물량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설마 이제 곧 공모주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테니까요. 지금 유통 가능 물량도 나쁘지 않고 상장 당일 혹은 2, 3일 내에 빠르게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괜찮은 그런 공모주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간단하게 지금 유일 로보틱스 공모주 공모 가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